국세청이 10억 원 이상의 전세나 1,000만 원 이상 월세 세입자의 자금 출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3와 스마트 손목시계 갤럭시 기어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문을 열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10억 달러 상당의 외국환 평형채권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 1950선을 회복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구경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62포인트 상승한 1951.6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미 연방준비제도가 베이지국에서 긍정적 경제 전망을 내놓은 것이 호재로 작용하며 상승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5,133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개인은 3,752억 원어치의 차익 매물을 내놨고 기관도 1,103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가장 많이 올랐고 보험과 통신업, 철강금속, 전기전자도 1%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의료정밀과 기계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상승했고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인방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 화재 소식에 1.75% 하락했고 현대중공업도 내렸습니다. 또 이날 한국타이어와 넥슨타이어, 금호타이어 등 타이어주들이 전 세계 타이어 수요 증가 소식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3% 넘게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효성이 각각 공장 화재와 또 세금 조사라는 돌발 악재를 만났지만 외국인의 러브콜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네, SK하이닉스는 이날 기관이 1,405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대량 매도에 나섰지만 외국인은 982억 원, 개인이 409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지난달 30일부터 5거래일 연속 순매수 우위를 기록하며 1,800억 원을 담았습니다. 효성 역시 이날 장 초반 2.4%까지 하락했지만 외국인 매수에 반등하며 전일과 같은 74,1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25거래일 가운데 24거래일 순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화재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실적 흐름이 좋고 화재 피해 규모도 치명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효성 역시 오너인 조성래 회장의 탈세 혐의는 분명 악재지만 2분기 실적이 시작 예측을 뛰어넘었고 주가 자체도 상대적으로 낮아 저가 매수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돌발 악재보다는 기업의 실적과 기초 체력 등 펀더멘털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증시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외국계 상장사들 가운데 그래도 수익이 높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기업들로부터 촉발된 신뢰성 문제로 국내 상장 외국 기업들이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외국 기업들 중에서도 연초 이후 수익률이 80%를 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일본 기업 최초로 한국 증시에 상장한 SBI 모비지는 연초 이후 87%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라오스에서 차량을 수입, 제조, 판매하는 코라올 홀딩스도 같은 기간 61%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뉴프라이드 30%, 웨이포트도 17%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외국 기업이 국내 자본시장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실적 성장과 더불어 국내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스스로 국내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으며 부실 회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켰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웨이포트는 적자 기업이지만 거래소에서 진행하는 기업 설명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웨이포트는 앞으로 IR 담당 임원이 한국을 자주 찾아 국내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구경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세청이 10억 원 이상의 전세나 1,000만 원 이상 월세 세입자의 자금 출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이 전월세 보증금만 가지고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세청은 강남과 서초 등 서울 주요 지역의 10억 원 이상 부동산 전세입자 가운데 연령과 직업, 신고 소득보다 과도한 전세 보증금을 설정했거나 월세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을 내는 세입자 등 총 5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세금 탈루 의혹이 있고 전세 보증금이 최고 20억 원을 넘는 조사 대상자도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직업은 대부분 기업인이나 사업자로 미성년자나 무직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에 나선 고액 전월세 세입자들은 부모로부터 전세금 형태로 부동산을 증여받았거나 사업을 운영한 소득을 탄로해 형성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3와 스마트 손목시계 갤럭시 기어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삼성전자는 IFA 2013 개막을 이틀 앞두고 독일 베를린에서 삼성 모바일 언팩 행사를 열고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노트3는 풀 HD 슈퍼 아몰레드 5.7인치 화면에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두께는 8.3mm로 이전 모델보다 얇아지고 무게는 168g으로 가벼워졌습니다. 노트3에서는 S펜 기능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한 번에 2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멀티태스킹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국내 예약 판매는 11일 시작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25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1.63인치 화면의 스마트 손목시계 갤럭시 기어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갤럭시 시리즈와 연동되며 S보이스 기능을 사용하면 전화는 물론 일정 추가와 알람 설정, 날씨 확인을 음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기어는 25일부터 140개 이상 국가에서 출시됩니다. 신종균 IT 모바일 부문 사장은 지속적인 혁신으로 소비자들의 일상을 조금 더 편하고 즐겁게 해줄 스마트 기기를 출시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문을 열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고 세율인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표준 구간을 3억 원 초과해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추자는 의견에 이어 5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5% 구간을 신설하자는 강경론까지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세율 45%가 적용되는 5억 원 초과의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9월 공동 발의했습니다. 현행 세율 35%가 적용되는 8,800만 원에서 3억 원 이하 구간을 8,800만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38%가 적용되는 3억 원 초과 구간을 1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인 45%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기존 최고 세율인 38%를 45%로 높이고 해당 구간을 3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올려 속칭 슈퍼부자 증세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10억 달러 상당의 외국환 평형채권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실질 발행 금리가 사상 최저로 떨어져 앞으로 외화 조달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 10년물을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투자자들의 큰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외평채는 10년 만기 달러 표시 채권 10억 달러로 발행 금리는 4.02%, 표면 금리는 3.87%로 정해졌습니다. 정부가 외평채를 발행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4월 30억 달러 이후 4년 만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외평채 발행이 선제적으로 민간 부문 해외 채권 발행에 물꼬를 터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엔화 약세가 재개되면서 곧 달러당 100엔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달러당 96에서 98엔대에 머물렀던 엔화는 어제 오후 99.8엔까지 닿았다가 다시 99.6엔대로 내려갔습니다. 달러엔 환율은 지난 7월 25일 이후 100엔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엔저의 재개는 시리아 사태 확산과 신흥국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가 다소 줄고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내년 4월 소비세를 인상하면 아베노믹스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6만 5천 명이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비정규직 근무기간이 2년이 넘는 근로자 등 3만 900명을 2014년과 2015년에 19,900명과 14,900명을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와 고령자, 박사학위 취득자 등 전문가와 휴직자 등 기간제법상 근무기간 제한 예외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중국과 인도에서 금 수요가 증가한 데다가 미국이 시리아 공습설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강동효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2달 사이에 금값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금 가격은 주로 미국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 가격을 지표로 활용합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4일 금 선물 12월물 가격은 온수당 1,390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6월 말과 비교하면 17.6%가량 상승한 수치입니다. 6월 말에는 금값이 1,180달러 수준에서 거래됐습니다.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중국과 인도에서 실물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 최대 금 소비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서는 장신구와 골드바, 금화 같은 금 실물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값이 하락하면서 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걸로 보여집니다. 또 미국이 시리아에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을 찾는 기관 투자자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진 만큼 달러보다는 금이 더 확실한 투자처라는 믿음이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금값이 상승하면서 금 관련 펀드 수익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식형 펀드들의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요. 반대로 금에 투자한 펀드들은 1개월 동안 아주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서 분석한 펀드 수익률을 보면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자 투자 신탁이라는 금펀드의 한 달 수익률이 10.5%를 기록했습니다. 또 금 관련 ETF인 삼성 코덱스 골드 선물 특별자산 상장지수 투자 신탁이라는 상품도 6.5%의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0.14%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과가 매우 좋았던 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미국이 시리아에 공습을 가게 된다면 금값이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승인하면서 미국의 공습이 임박한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시리아에 공습을 하게 되면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금 투기 세력들은 파생시장에서 금값 상승에 베팅을 하는 투자 행태를 보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벤트로 발생한 상승세여서 우상향의 상승 흐름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금값이 안정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려면 수요가 회복돼야 하는데 아직 글로벌 경기가 부진해서 수요가 주춤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금과 관련된 투자는 어떤 시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수 전문가들은 아직 금에 대한 투자를 하기엔 이르다고 조언합니다. 금값 상승이 단기적 현상일 뿐이라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금에 대한 투자 수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금 관련 ETF인 SPDR 골드 트러스트의 현재 금 보유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보유량은 921톤 정도 되는데요. 올해 초에 비해 32%가량 적은 수치입니다. 아직 금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 말하는데요. 금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조금 시기를 미뤄뒀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연방공개시장회의가 이달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데요. 회의를 통해 미국이 그동안 풀었던 돈들을 어느 강도로 해소할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걸 양적 완화 축소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를 시행하면 결과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전 세계에 풀렸던 달러들이 해소되니까 달러의 공급량이 줄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강세로 가면 대체 자산인 금은 상대적으로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현재 주식시장이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주식에 대한 해지 측면에서 금에 대해 일부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부 강동효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텔레콤이 올해 안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내년 7월 전국에서 각각 광대역 LTE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SK텔레콤은 5일 광대역 LTE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7월 시작한 LTE 어드밴스트와 광대역 LTE를 통합한 서비스로 차세대 네트워크 경쟁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대역 LTE는 기존 주파수 블록보다 2배 이상 넓은 주파수 블록을 활용해 LTE보다 최대 2배 빠른 150Mbps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K텔레콤은 최근 주파수 경매에서 추가 확보한 1.8GHz 대역 35MHz를 활용해 광대역 LTE를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이 본점의 국내 최초 컨템포러리 패션 전문관 4&5를 오픈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최근 본점 신관 4층, 5층을 리뉴얼하는 작업을 마치고 오는 6일 정식 재개관합니다. 4&5에는 30여 개 컨템포러리 패션 브랜드가 입점했습니다. 컨템포러리 패션이란 최신 경향을 반영한 중고가 패션입니다. 마크바이 마크 제이콥스의 남녀 복합 매장과 럭키 슈에트, 듀엘 등이 들어서고 국내 처음으로 소니아 바이 소니아 리퀴엘, 러브 모스키노, 1호 등의 단독 매장이 개점합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연내 보험사 성과체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함에 따라 보험사 직원의 억대 고액 연봉이 깎일 전망입니다. 특히 보험사를 좌지우지해온 오너의 수십억에 달하는 연봉을 절반 이상 깎고 경영 개입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순익 급감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 보험사 성과체계를 전면 재조정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보험사가 성과보상체계 모범 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면적인 제도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주요 보험사 남자 직원 평균 연봉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각각 1억 715만 원, 1억 300만 원으로 억대를 넘어섰습니다. SK건설이 1억 7,400만 달러 규모의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SK건설은 싱가포르 육상교통국이 발주한 도심 지하철 2단계 공사 일부 구간을 단독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지하철 2단계 공사는 1단계 종착역인 부기스에서 부키판장까지 16.6km를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SK건설은 이 가운데 보테닉가든에서 6에비뉴역 사이 2.2km 구간에 해당하는 918A 공구 공사를 맡아 940m 길이의 지하터널 2개, 역사 1곳, 개착터널 1곳 등을 시공합니다. 이번 수주로 SK건설은 싱가포르에서만 토목공사 6건을 동시에 수행하게 됐습니다. 9월 5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